만약에 이게 작가님의 자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소설이라고 하면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좀 찌질하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조독스입니다. 예! 우와. 예, 일단은 오늘 할 주제가 짜잔. 짜잔. 예. 저희가 말로만 요 책을 뭐 봤다고 하고 뻥치고 이런 게 아니라 야, 한번 보여줘라. 자, 이게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이 책을 리뷰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이 책을 저희가 정독을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깔 수는 없잖아요. 다른 분들 보니까 이거를 안 읽어보고 요거를 까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터넷이나 우리 오프라인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안 보고 그냥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미지들만 각색을 해가지고 이거를 평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이거 뭐야? 82년생 김지영? 아, 이거 안 봐도 알아. 혹시 안 봐도 뻔해.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반대의 경우, 이거를 욕하시는 분들도 안 보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추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안 보고 추종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둘이서 이 책을 정독을 해보고 나서 하는 리뷰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먼저 말씀드릴 건, 저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워낙에 무식한 새끼들이라 그렇죠. 페미니즘 뭐 이런 거 뭐 잘 몰라요. 그냥 솔직히 잘은 모르는데, 그래도 저희는 페미니즘의 옳고 그름을 논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책을 읽어보고 요 책의 실제 내용과 주변에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름 일가를 가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당연히 작가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82년생 김지영인데, 일단 김지영 씨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이 책을 쓴 실존 작가 이름은 조남주 작가님입니다. 작가님은 78년생이시네요? 예, 이게 조금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작가님도 뭐 여자인데 조금 이렇게 나이 다운그레이드 뭐 이런 거 하고 싶을 수 있죠. 나이를 좀 세일을 좀 하셨어요. 7, 8년생이세요. 저도 빠른 88년생이라 압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런 거. 예, 그 마음 30대들이면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작가님이 뭐 완전 허구를 얘기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뭐 자전적 내용도 담겨 있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실존 인물의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허구도 섞여 있는 일단 책입니다. 일단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 주변에 실제로 김지영 씨 이거 수필 약간 뭐 그런 걸 알고 계시던 분도 몇 분 계셨어요. 예, 맞아요. 실존 김지영 작가님이 쓴 자기 자전소설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니고 소설입니다. 네. 일단 이 책의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면은, 어린 시절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진 이제 할머니 아래서 약간 차별받으면서 자랐어요. 막내 남동생을 좀 할머님께서 이렇게 이뻐라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동급생 남학생한테 놀림도 당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 뭐 고등학교 때 뭐 학교 규칙을 어겨서 뭐 잡혀서 뭐 처벌받은 적도 있고, 몰상식한 뭐 교사한테 이렇게 성희롱 비슷한 것도 당했던 얘기, 뭐 대학교 때 선배들한테 뭐 뒷담화에 좀 올라가가지고 뭐 마음 상했던 얘기라든가, 취업 면접 때 면접관한테 좀 모멸적인 질문을 당했던 얘기도 있고, 부모님과의 뭐 취업 문제를 통한 갈등, 뭐 결혼 후에 뭐 맘충이라던가 이런 얘기 그렇죠. 같은 에피소드들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만 추가하면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시댁과의 이제 뭐 이제 아이 가족 고부 갈등 얘기라든지 뭐 이런 거,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다룬 것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전체적인 틀은 이렇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후반부에 이제 품평 부분에서 총평 부분에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조목조목 짚어보는 순서를 갖게 할 건데요. 내용은 저희 얘기 듣는 것보다는 내용 자체는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으니까는 내용 자체는 길게 더 이상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매도 먹는 게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렇지. 이왕이면 이 책의 장점들,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가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그러면은 뭐 납득 가능한 부분,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그렇게 길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어차피 저희가 동의를 한다는 부분이고, 뭘 동의하는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게 더 빠르고 정확하니까는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욕을 쓸 일이 없겠네요? 그건 모르지. 저희가 남자다 보니까
겪어볼 일도 없고 도의적으로 공감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공감은 하기가 불가능한 내용도 좀 있어요.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마치 공감을 한다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저희도 간접적으로 뭐 동의를 한다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뭐 저희 뭐 여동생이나 지인분들, 이제 여성분들이 네. 동의를 실제로 해주신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은 따로 첨언을 할 거고요. 네,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자잖아요. 네, 그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할머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다시 언급을 하긴 할 건데 사실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빌런, 아치의 놈이 그렇죠. 이제 그런 역할을 굉장히 크게 담당을 하셨는데 소설 전체에서 가장 큰 빌런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임팩트가 네, 맞습니다. 큰 그런 빌런이었는데 일단 할머니 분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옛날 분이기도 하시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저희가 봐도 옛날 분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근데 좀 되게 미워요. 좀 얄밉고. 조금 정도 아니 솔직히 많이 미운데 이 할머니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죠. 있기도 네, 하고. 그렇죠. 하여튼 뭐 이제 할머니 부분은 대충 뭐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사건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학원에서 이제 남학생이 대충 이제 쫓아와요. 스토킹처럼 이제 막 버스 타러 가는데 야밤에 늦은 시간에 딱 뭐 붙어가지고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야, 개X가 네가 좀 치고 막 했잖아. 네가 먼저 꼬리친 거 아니야? 그죠. 그렇지. 약간 네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100% 공감됩니다. 이거 미친놈입니다. 이거 무슨 또라이 아주 새끼고요. 악마를 보았다를 너무 심취해서 본 것 같은데 이 내가! 사람 때는 너도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저씨가 좋았어 이거 이런 수준이에요. 예. 아니 이 새끼도 고등학생인데 무슨 꼰대처럼 이렇게 악마의 새싹 고등학생 악마의 새싹 자라나는 새싹. 악마의 새순 막 이런 거예요. 이거는 좀 공감합니다. 이건 여자라서 당한 게 맞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쵸. 이거는 여자라서 당한 게 분명히 맞는 김지영 거고요. 씨가 김지석 이런 남자였으면은 아 이 미친년 뭐래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멱살 잡혔죠. 너 뭐라는 거야 미친놈 이러는데 여자였기 때문에 무서웠을 수도 있고 예 그거 공감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김지영 씨가 무서워서 어떤 누나분의 이제 핸드폰 빌려서 아빠한테 문자해서 아버지가 데려 나오시고 그런 에피소드.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 이 누나분이 짤막하게 한마디 해요. 세상엔 좋은 남자가 더 많아요. 이 누나분도 굉장히 걸크러쉬 멋있는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취업 때 이제 면접 보러 간 면접관들 중에서 이제 한때 유행했던 건데 그 언더커버인가? 언더커버가 아니라 그 프레셔 압박이라고 프레셔 면접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이 프레셔스 이거 아이씨 이게 맞은 일이야. 야 죄송합니다. 사실 한번 치고 싶었어요. 이걸 치고 시작을 안 하면 뭔가 이제 찜찜해가지고 야 내가 무슨 에밀레 타종이냐. 나는 온몸으로 울었다. 아유. 어쨌든 이 사람이 압박 면접식으로 하려고 했던 건지 그냥 걔 변태 X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자네가 우리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허벅지 상사가 불알 맞았어 방금.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면접관이 제가 볼 때 좀 또라이가 맞는 것 같아요. 면접관이 이제 자네들은 상사가 이제 성희롱을 하거나 이제 의도치 않은 스킨십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김지영 씨가 뭐 나름 뭐 소신껏 뭐 적당히 그럴듯한 문장으로 이제 대처를 합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는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김지영 씨가 계속 원래 이 사람이 되게 곱씹고 막 이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내가 그 마지막 그 제작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닐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딴 회사는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딴 질문을 내 직원이 되지도 않은 상태 벌써부터 그렇게 하는, 물론 직원이 돼서도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 회사 들어가지 마세요. 네. 진짜 자기네 직원이면 빠딱 치겠다. 아주 빠따로 치겠어. 네. 이건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딴 회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떨어진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주변 지인들한테 가장 공감을 많이 얻은 파트 중에 하나인데 이제 김지영 씨가 면접을 보러 가던 중에 이제 좀 알잖아요. 면접 보러 가면 정장 입고 날씨
적 같고 막 피곤하니까 모처럼 이제 큰맘 먹고 택시를 타요. 대적하게 가려고. 그렇죠. 이제 파이팅 하려고 이제 그렇게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 할아버지가 나이 지긋하시게 머리 넘긴 분이셨는데 그 첫 멘트가 그겁니다. 나는 원래 여자 첫 손님으로 안 태우는데 딱 봐도 면접 보러 가는 것 같아서 내가 태워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여기서 자체에는 이 할아버지가 좀 이제 왜곡된 윤리관을 뭐 가지고 있는지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지 미신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태워는 준 거고 여기 이상의 더 이상의 뭐 그런 건 없었으니까 여기서 그냥 책에서는 이대로 끝나긴 했는데 주변에 여동생이라든지 친구 중에 여자애들은 좀 이런 분들 때문에 일부 택시 기사님들 때문에 택시를 타는 게 불편한 적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는 택시 타면은 일단 기사님들이 목적지 물어본 다음에 아무것도 말 안 걸잖아요. 말 물어봐도 난 이런 적도 있어. 여기 아유 손님이니까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잠 좀 자게요. 가면 깨워주세요. 그거 아무 말 안 걸더라고. 저도 뭐 그냥 술 이빠이 먹고 그냥 택시 타가지고 아저씨 성내동이요. 그럼 도착하면 이제 깨워주고. 심지어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그걸 왜 물어보시는데요? 네 이렇게 대답했거든. 사장님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조용히 가시더라고. 근데 이거는 좀 저희들도 이 책의 내용에 공감을 하는 게 저희는 남자고 맞습니다. 택시 기사님이랑 이거 한번 할 거 아니면은 맞습니다. 기사님들이 그렇게 선을 넘으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여자니까 만만하고 우스우니까 기사님들이 뭐 손님한테 성추행도 하고 색드립도 날리고 남자친구는 있어? 결혼했어? 우리 아들 괜찮은데 소개시켜줄까?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형피력에서 밀리는 상황이 되다 보면은 형피력으로 대등하게만 해도 그럼 왜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되는데 형피에서 밀리게 되면은 여자뿐만 아니라 체격이 작고 왜소한 남자도 덩치 큰 택시기사님들이 그게 물어보면은 할 말도 좀 못하게 되는 식으로 위축되는 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인정을 해요.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 부분은 주변의 여성 전우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꼭 한번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린 모르니까. 그렇지. 남자들은. 저는 공감을 못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감을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택시기사가 돼가지고 그런 드립을 쳤으면 그러면 뭐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공감하지 못하겠는 부분을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할게요. 초등학교 때나 저학년 때는 그렇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또 고등학교 얘기하면 우리 할 말 많죠. 그렇지. 쳐 맞고 진짜. 김정 씨가 고등학교 때 교칙 위반으로 이제 걸려서 뭐 이렇게 학생 주임들한테 제재를 받는데 거기서 물론 앞서 설명했듯 뭐 이렇게 막 지팡이 같은 걸로 선생님이 너는 여잔데 좋아요. 죄송합니다. 아유씨 나도 이거 자진납세. 때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도 웃고 넘어가. 너무 느껴가지고. 그런 새끼들은 물론 들이고 잠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새끼들. 그거는 김지영 씨가 여자라서 당한 게 맞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뭐 두발 대표적으로 뭐 두발 규정 어긴 거라든가 교복 개조에서 어긴 거라든가 뭐 그런 걸로 해서 약간 여자한테만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김지영 씨 같은 경우는 좀 모범생이어서 좀 특별히 뭐 걸리고 막 그런 건 없었는데 심지어 요것도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제 뭐 당하다가 막 울고 그런 걸 봤던 거였고 본인이 당한 건 아니었대요. 김지영 씨가 이제 얘기를 하던 부분들은 남학생들에 비해서 이제 여학생들은 교복도 불편하고 뛰어놀기도 힘들고 좀 이제 그리고 이제 좀 남학생보다 조금 더 우리를 여학생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이제 규제를 했다라고 이제 곱씹는 장면이 나오죠. 일단 저도 85년생이라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3살 차이밖에 안 나고요. 넌 몇 년생이지? 88년생. 저희가 크게 김지영 씨랑 세대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여고 학생들 추리닝 입고서 뛰어다녔고 치마를 요즘 교복처럼 미니스커트로 줄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실제로 추리닝을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걸 딱히 잡는 학교마다 교칙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뭐 추리닝 여자 여학생들이
학교 운동복 팬츠를 입고 다니는 걸 딱히 제재하신다는 건 본 적이 없고. 붙잡아다 뭐 패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래 뭐 하니까 뭐 저희도 딱히 문제라고 언급은 안 하겠는데 여학생한테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됐다. 이 부분 좀 공감하기 네, 어려운 게 이 부분만큼은 정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남학생들은 좀 더 고달팠어요. 일단은 남학생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 두발 규칙을 예로 들게요. 여학생들은 머리가 길면은 너 임마 이거 너 지영이 이거 좀 잘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자르고 올게요. 남학생들은 일단 남학생들은 헤이아치가 돼요. 일단 아, 형, 그 전에 헤이아치가 되는 바리깡으로 그 이제 그 숭고한 작업을 하기 전에 또 숭고한 작업이 하나 있잖아요. 아 맞죠. 정확히 묘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머리가 파가 일단은 관절이 꺾여요. 영문도 모르고 저희는 선생님 왜 이러세요? 선생님 왜 이유를 설명 안 해주고 여기에 타격이 들어오고 관절이 꺾인 상태에서 선생님이 왜 그러세요 하면은 너가 교칙을 어겼어. 무슨 교칙을 어겼는데요? 두발 규칙을 어겼어. 남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좀 심한 경우는 교문에서 바리깡을 들고 학생 주임 선생님이 서 계셨다는 이제 학교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중고등학교 때 헤이아치 한번 배운 적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 세대의 한국 남자들은 한 번쯤은 헤이아치가 제 의도와 상관없이 됐어요. 저희 잠실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그 이발소 같은 데가 있었다고 해요. 다행히 걸린 적은 없는데 저도 소시 쪽에 대가리 좀 길러보겠다고 아침 7시에 등교하고 몰래 다 뒤에 돌아서 담 넘고 개지랄 진짜 다 해봤죠 진짜. 야, 아니 근데 헤이아치를 남자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복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이거 치마 뭐야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은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경험이 있는데 칼구두가 유행이어서 칼구두 그걸 신고 온 적이 있었는데 비싼 거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9만 원짜리였지. 이야 그때 9만 원이요? 용돈 바득바득 모아서 사왔는데 문제가 이거 오자마자 팍! 그 똑같아. 이유를 설명해 주기 전에 일단은 하키채 당구 큐대가 내 몸에 날라들고 시작을 해.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일단 거기서 남자들은 이제 이유를 설명해 줘. 누가 칼구두 신고 그래? 그러더니 신발 벗어. 앞선 저 뭐 신고 가야 되나요? 실내화 신고서 출퇴근. 뭐 또 출퇴근이야 또. 죄송합니다. 아니야. 야 소리는 이게 좋다. 죄송합니다. 너 늙어가지고. 등하교 실내화 신고 한 다음에 그때 그 선생님이 압수해 갔던 9만 원짜리 구두 졸업하는 그날까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구만. 남자는 거의 그렇게 시작을 해요. 거의 다. 그리고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지도 않아요. 한 대 친 다음에 야 이 새끼야 누가 학교에 새끼야 누가 이런 거 신고 그래. 맞습니다. 일단 욕이나 폭력이 날라들고 나서 이유를 설명해 줘요. 남자는. 예. 이 애기들이 허구도 아니고 심지어 비교적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알고 계세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 요즘에도 그런 일이? 정확히 말하면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게 오래된 것도 아니네. 제가 수탁동인가 하여튼 이제 구리 어디 있는 뭐 핸드폰 가게에서 날씨가 좋아서 밖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남학생이 하나 지나갑니다. 친구들이랑 세 명이서. 근데 시선을 강탈하는 한 친구가 있어요. 가운데 있던 친구였는데 철권 해보셨잖아요. 해봤지. 헤이아치 머리를 한 남학생이 여기 가운데가 진짜 반짝 대머리. 진짜? 그러고 친구들이랑 잠깐만 이거 과장한 게 아니라 진짜로. MSG 없습니다. 1도 없어요. 100%. 증거 제시할 수 있어? 저 핸드폰에 이 사진 있거든요. 이거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 이거 편집할 때 그 증거 사진을 받으면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형 이거 제 얼굴은 좀 모자이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친구 얼굴도 좀 할 때 제 얼굴도 조금만 모자이크 해주세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너도 한번 해도록 노력을 할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제가 제가 튜닝하기 전이라 사실은 제가 눈을 조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해야 돼요. 모자이크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지나가길래 보고 있다가 너무 신기해서 내가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학생을 딱 부른 다음에 어깨를 잡고 학생! 초면에 정말 미안한데 실례지만 헤어스타일 왜 그런 건지 좀 물어봐도 되나요? 하니까 이제 멋쩍게 웃으면서 머리를 너무 길게 길러서 학교에서 학주한테 걸려가지고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렸는데
밀고 보니까 좀 간지가 나가지고 한 며칠 좀 더 하고 다니려고요 이러더라고요. 소년 헤이아치였네. 그러니까 몸은 저처럼 되게 평범한 친구였는데 근데 멘탈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 벌크업하기 전에 헤이아치구나. 리틀 헤이아치 이런 느낌인데 하여튼 이제 멘탈이 굉장히 좋은 친구였습니다. 와, 지금 4년 전이었으면 성인이 됐을 텐데. 혹시 방송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소주 한잔 사겠습니다. 아들 혹시 결혼해서 나셨으면 제가 이름 지어드릴게요. 카즈야. 손자 이름까지 지어드릴게요. 진. 예. 씨발 맥주 먹는데 개드립 치다가 뿜을 뻔했잖아. 카즈야. I am 테켄. 철권 실사판 영화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꼭 보세요. 2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김은영 씨, 정확히 말하면 김지영 씨의 친언니. 친언니. 이분이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대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책 작중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김은영 씨가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어머님께서 딜을 거는 장면이 나와요. 너 뭐 대학 거기 말고 뭐 교대 가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김은영 씨가 교대를 갑니다. 근데 이제 일부 특정 집단의 분들이 이거를 되게 불편해 하시면서 여자라서 그렇다. 아들이었어 봐라. 장남이었으면 이런 일을 했겠냐. 뭐 이런 다이렉트로 원하는데 보내주지 않았겠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저희가 여기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한 이유는 책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어머님께서 이제 김은영 씨 역으로 물어봐요. 엄마 지금 뭐 동생들도 대학 가야 되고 집안 형편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내가 교대를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님께서 그래서 수긍을 하세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쿨하시네. 쿨하게 얘기하십니다. 너도 대학 가야 되고 지영이도 가야 되고 동생도 가야 돼. 남동생도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남동생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지영 씨도 가야 된다는 말을 포함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또 멋있게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말이 옳아. 결국엔. 결국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김은영 씨가 선택을 해서 따로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해서 교대에 가도 괜찮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머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교대를 가시겠다고. 내가 교대를 가겠다. 어머니가 만류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 보내줄게. 아니야, 내가 알아보니까 나는 교대가 더 적성에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김은영 씨가 교대를 간 건데 사실 형도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겠지만 배경도 IMF고 힘든 와중에 이 세 남매를 모두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어머님의 노력이고 그렇지. 당연히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집안 형편도 감안을 해달라고 자식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할 수 있지. 그리고 10손가락 게임으로서 부모님 입장에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김문영 씨, 김지영 씨, 그 남동생마저 다 똑같은 자식인데 대학 보내고 싶으시겠죠. 저는 대체 여기에서 왜 여자라서라는 딱지를 어거지로 붙이신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데 제 썰을 하나 풀자면은 저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내가 공부 저까지 못해가지고 대학 때려쳤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아닙니까? 아유 이 개새 싸대기를 그거 안 그냥. 했잖아요. 내가 안 봐도 뻔해. 저희 아버지가 저 대학 다닐 때 무렵에 사업이 되게 크게 망했어요. 크게 망해가지고 어머니께서 제 1학년 때인데 저 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을 잡고서 술 한잔 하시고서 미안한데 대학을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만두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셨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학비 벌어가지고 알바해서 일해서 다닐게요 했는데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니만은 지금 되게 미안한데 집안 상황이 너가 알바든 뭐든 일을 하면은 그 돈까지도 빚을 갚는데 써야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는 김은영 씨와 다른 개념의 딜을 어머니와 했어요. 대학을 그만두고 제가 취직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는데 쓰겠습니다라는 딜을 했어요. 그리고 그건 제 친동생에게까지도 이어져서 저희 두 형제거든요. 형제들은 둘 다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학 중퇴지. 그게 IMF 시대였어요. 2000년대 초반. 근데 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김은영 씨, 김지영 씨 남동생 셋 다 대학 어쨌든 갔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부모님의 지원 하에. 근데 이게 왜 여자니까는 여자라서 못 갔다는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어. 이 시대에서는 부모님이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으면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대학 못 갔습니다. 남자는 공사판으로 직행했고요. 여자는 어디 식당 알바하거나 편의점 알바하거나 그걸로 직행했습니다. 다른
아닙니다. 다른 길도 있죠. 합법적인 건 아니지만. 아 그만해 이 새끼야. 저는 남자라서 당한 겁니까 이걸? 그래서 저 어디 가서 나 남자라서 당했다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자라서 당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이 시대에 대학을 못 가거나 심지어 대학을 딜이라도 해가지고 갈 수 있었던 집안은 행복한 겁니다. 이 시대 때 IMF 때 딜조차도 못하는 집안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대학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 인터넷에서 가끔씩 뭐 2008년생 뭐 이런 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매우 공감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가끔씩. 근데 그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분들은 IMF가 뭔지 개념조차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IMF는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였습니다. 제가 초중학생 때쯤에 이제 IMF 그때 여파가 있었던 걸 대충 기억이 나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사람들 다 한강 가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일가족 투신하고 연탄불 피워가지고 때가 온 가족이 다 자살하기도 하고 진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전 국민이 심지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했던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때였어요. 근데 지금이야 다 지난 일이니까 저희들도 IMF 쉽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저희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체감했던 사회 분위기는 엄청 무거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한 중산층 정도 돼요. 근데 중산층이 느끼는 이거는 그냥 약간 중산층만의 애환 같은 거지 밑바닥까지 가고 싶게 하면 남자 여자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냥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다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밥상머리에서 이제 아버지가 저 시집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좀 이해가 좀 많이 안 갔었는데 이제 밥 먹고 있는데 꼭 이런 얘기는 밥상머리에서 나오더라. 아버지가 이제 김문영 씨가 취업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너무 그냥 아둥바둥 하지 말고 그냥 뭐 적당히 있다가 뭐 시집을 가도 10일이나 가라 뭐 대충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시는데 사실 뭐 이것도 뭐 제가 볼 때는 밥상을 뒤집으면서 얘기했으면 이건 잘못한 건데 뭐 점잖게 얘기하시잖아요. 심지어 거기서 김정 씨 어머니가 편을 들어주시죠. 당신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하고 일가를 하시는 부분도 나옵니다. 걸크러시죠 아주 그냥. 근데 이거 할 말 많은데 저희가 맞죠. 이것도 얘기하자면은 취직 못한 스트레스 그리고 취업 못했다고 갈굼당하는 거 부모님이랑 주변 사람들한테 그 여자만 당합니까? 남자도 당합니다. 다 당해요. 다 당해요. 저희 세대도 당했고 심지어 세대를 초월해서 요즘 젊은 얘들도 남자 여자 모두가 당하는 겁니다. 취업 스트레스와 취업 못했냐고 하는 그 갈굼 누구나 당해요. 제 썰을 하나 풀자면은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취업을 해서 같이 빚을 갚기로 했잖아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제 얘기하실 때. 그렇지. 그럼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드셨겠네요?